총 30개의 팀으로 이뤄져 있는 NBA에서는 5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파이널 우승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커리어가 무척 화려한 선수나 창단한 지 50년이 넘은 오래된 팀이라 하더라도 우승은커녕 우승의 문턱까지 오르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러나 이번 2021 플레이오프는 흥미롭게도 우승 후보라고 예상되던 팀과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했던 팀들은 모두 탈락했고 우승과는 통 인연이 없었던 4팀이 현재 3가지 관문을 통과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서부에서는 피닉스 선즈와 LA 클리퍼스가, 동부에서는 미러키 벅스와 애틀랜타 호크스가 겨루고 있는 지금 4팀의 간단한 역사와 우승 경험은 없지만 팀을 이끌고 있는 에이스들의 활약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으로 피닉스 선즈는 1968년 창단 이후 53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거머쥐지 못한 비운의 팀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런앤건 농구, 수비보다는 공격 농구를 추구하는 팀 컬러를 가지고 있어 영국 앨번으로 등록된 대표 선수들 중에서도 가드 포지션 선수들이 많고 유명한 선즈 출신 빅맨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컨퍼런스 파이널을 통과하고 파이널에 오른 적은 2번으로 보스턴과 시카고를 상대했으나 76년에는 1승 4패로 93년에는 2승 4패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중 프랜차이즈 최다승 기록을 세웠던 93년에는 올스타 포인트 가드 케빈 존슨과 무관의 제왕 찰스 바클리까지 겸비해 시리즈 내내 10점 차이를 넘기는 경기가 한 번도 없이 팽팽하게 맞붙었으나 엘리미네이션 위기를 넘기기 일보 직전이었던 6차전 경기 종료 3초를 남겨두고 존 팩슨에게 3점 슛을 얻어맞으면서 2점차 리드를 헌납했고 졌지만 잘 싸운 불스의 3핏 재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12년이 흐른 2005년 마이크 덴토니가 지휘봉을 잡고 스티브 내쉬를 영입하면서 다시 한번 정규 시즌 최고의 승률을 기록하는 돌풍을 일으켰으나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에게 번번이 가로막혔고 스티브 내쉬가 떠난 후 팀에게 남은 건 기약 없는 리빌딩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2015년 1라운드 13픽으로 데빈 부커를 지명한 이후 탱킹을 하면서 꾸준히 유망주를 수집했는데요. 다행히 2018년 프랜차이즈 역사상 처음으로 드래프트 1픽에 당첨되면서 팀 역사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던 센터 포지션 갈증을 디안드레 에이튼을 데려오면서 해소했습니다. 당장 성과가 나오진 않아도 유망주들을 팀의 미래로 여기고 꾸준히 에이스로 밀어주면서 경험치를 쌓게 해줬고 19-20 시즌부터 데빈 부커의 포텐셜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너 에이튼이 불미스러운 일로 출장 정지를 당했던 시즌 전반기와 올랜도 버블에서 리그가 재개된 후반기 모두 1옵션다운 활약을 보여주면서도 효율은 더욱 올라간 활약을 통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겨룰 수 있었는데요.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이번 시즌에는 선수 4명과 1라운드 지명권을 내주면서 주전 자리에는 경험 많은 포인트 가드 크리스 폴을, 벤치 자원으로는 제이 크라우더를 데려오면서 탄탄하게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그 효과는 정규 시즌에 제대로 드러났는데 폴은 180 클럽에 가까운 슛감을 유지하면서도 경기당 8.9개의 어시스트를 뿌려주면서 팀원들의 성장을 이끌어냈고 2월 초 6연승을 시작으로 꾸준히 승수를 정립하면서 유타와 함께 서부 최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결국 서부 2위로 정규 시즌을 마치게 되었는데 1라운드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 레이커스라는 껄끄러운 상대를 만나게 되자 일각에서는 패작을 해서 순위를 조절할 수도 있지 않았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폴은 어차피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서부 팀들은 다 강팀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의연한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업셋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던 이 매치에서 피닉스는 괜히 이번 시드가 아님을 증명해냈습니다. 시리즈 초반 폴이 어깨 부상으로 고전하는 동안에도 부커와 에이튼이 55점 23리바운드를 합작하면서 1차전을 잡아냈고 2, 3차전은 아쉽게 내줬으나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폴은 30분 이상 코트를 누비면서 지친 팀원들에게 힘이 되어준 반면 레이커스의 핵심인 앤서니 데이비스가 사타구니 부상을 입고 이탈하면서 상황은 피닉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데이비스가 빠진 5차전 르브론 외에는 득점면에서 부진했던 레이커스에게 압도적인 활약 차이를 보여주면서 30점 차 대승을 거두며 시리즈 리드를 잡아왔고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온 6차전에서는 부커가 야투율 68%로 37점을 맹폭하면서 디펜딩 챔피언을 4승 2패로 격침시켰습니다. 2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이번 시즌 MVP 니콜라 요키치가 이끄는 덴버 너게츠였으나 팀메이트인 자말 머레이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된 상태였기에 피닉스는 시종일관 리드를 내주지 않으면서 쉽게 경기를 잡아냈는데요. 1차전은 주전 중 4명이 20점을 올리는 고른 득점 분포를 보이며 17점 차로 대승을 거두더니 이후에도 25점 차, 14점 차로 대승을 거두며 요키치의 멘탈을 무너뜨렸고 평정심을 잃고 퇴장을 당한 4차전까지 승리를 양보하지 않으면서 시리즈 스윕으로 11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부 컴파에서 피닉스가 마주한 상대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팀인 LA 클리퍼스입니다. 클리퍼스는 피닉스보다 더 지독하게 우승과 인연이 없는 팀인데요. 1970년 창단 이후 50년 동안 무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50년 동안 컨퍼런스 파이널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극헌 자체인 팀이었습니다. 팀을 상징하는 로고나 연고지도 자주 바뀌었고 우승에 근접한 팀 성과를 거둔 적이 없기에 영구 결번을 지정해준 선수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같은 연고지를 사용하는 레이커스는 왕조를 세우며 승승장구를 했기에 초라한 행보는 더욱 대비되어 족보 없는 팀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는데요. 그러던 팀이 암흑기를 청산한 건 2009년 드래프트에서 1픽으로 덩크왕 블레이크 그리핀을 거머쥐고 2011년 크리스 폴을 데려온 뒤부터였습니다. 팀 역사상 최초로 승률 6할을 이때 넘겼고 다음 시즌에는 최고의 식스맨 자말 크로포드까지 더해져 서부의 강팀으로 단숨에 급부상했습니다. 12월에는 16연승을 질주하면서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고 창단 이후 첫 디비전 우승, 50승 고지 점령 등 의미심장한 정규 시즌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클리퍼스의 화려했던 쇼타임은 우승까지 이어지진 못했는데 탄탄한 빅맨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팀을 상대로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고 매번 1, 2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중 짙은 아쉬움을 남긴 시리즈는 2015 휴스턴 로켓츠와의 2라운드로 이길 때는 항상 15점 차 이상의 큰 격차를 벌리며 3승 1패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나 이후 놀랍게도 3연패를 당하면서 창단 첫 컴파 진출을 눈앞에서 놓치게 됩니다. 자잘한 부상에 시달리면서도 꾸준하게 클리퍼스를 지탱했던 폴과 그리핀도 반복되는 탈락에 지칠 대로 지쳐 팀을 떠나버렸지만 그래도 마냥 쉽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슈퍼스타의 영입 없이도 18-19 시즌 서부 8위에 안착하면서 프롭 진출에 성공했고 1라운드에서도 상당한 전력 차이가 났던 워리어스를 상대로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3쿼터에 30점 차 이상으로 골스가 앞서갔던 2차전 워리어스는 주전 멤버들을 3쿼터에 불러들이면서 승리를 확신했으나 루 윌리엄스와 몬트레즈 에럴이 후반에만 46점을 합작하면서 역사적인 대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시리즈를 잡아내진 못했어도 지출 대비 높은 효율을 보여준 선수들과 내년에도 함께할 수 있었기에 클리퍼스의 전망은 밝아 보였고 선수들에게도 매력적이었던 이 팀에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라는 두 명의 슈퍼스타가 조인하게 됩니다. 이젠 르브론과 데이비스가 뭉친 레이커스와 대등한 혹은 그보다 더 탄탄한 로스터를 꾸린 것처럼 보였는데요. 허나 1라운드에서 댈러스를 상대할 때부터 팀원들의 더티한 플레이로 인해 빌런 이미지가 생겨났고 조지는 플레이오프 P라는 별명이 무색할 만큼 극심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서 덴버에게 3승 1패로 우위를 잡았을 때 또다시 그 스코어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졸지의 콩가루 집안이 되면서 몇몇 선수들은 팀을 떠났으나 슈퍼스타 듀오를 필두로 클리퍼스는 남아있는 2년 동안 우승을 거머쥐기 위해 다시 심기일전했는데요. 닥 리버스 감독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감독으로 타이론 룰을 임명했습니다. 로스터에도 큰 출혈 없이 니콜라스 바툼, 서지 이바카, 라존 론도 등 쏠쏠한 영입으로 전력을 보강했고 주축 선수들의 출전 시간 및 컨디션 관리를 해주면서 다소 여유롭게 플레이오프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기적인 움직임에 이은 높은 3점 적중률로 외곽을 폭격해 이번 시즌 3점 성공률 리그 1위 팀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 중심에 있던 레너드가 4월에 9경기를 결정하는 악재가 닥쳤을 때도 조지의 MVPG 모드가 발동하면서 좋은 승률을 기록했고 일찌감치 프롭 진출을 확정지어 정규 시즌 마지막 2경기는 조지에게도 휴식을 주며 최종 서부 4위로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됐습니다. 1라운드 상대는 작년과 같은 댈러스 매버릭스, 한층 더 성장한 돈치치를 좀
좀처럼 제어하지 못하면서 홈에서 2연패를 당했으나 스몰 라인업을 들고 와 다시 원정 경기를 모두 잡아내면서 균형을 맞췄고 7차전에서는 무려 20개의 3점슛을 터뜨리면서 15점 차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댈러스를 잡아내고 2라운드에서 마주한 상대는 정규 시즌 1위 팀 유타 재즈. 또다시 1, 2차전을 모두 내주면서 출발은 힘들게 끊었지만 위기의 순간 지지부진하고 있던 폴 조지가 깨어났는데요. 3차전에서 야투율 50%, 3점 성공률 60%로 31점을 올리며 화제 진압에 나섰고 4차전에서도 31점을 올리며 레너드와 원투펀치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홈 경기를 잡아내면서 2승 2패로 균형을 맞춘 상황. 5차전을 앞두고 1옵션인 레너드가 무릎 부상으로 무기한 아웃되는 큰 시련이 닥쳤는데요. 위기의 순간 폴 조지를 필두로 주축 선수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타의 홈에서 열린 5차전, 유타는 전반에만 56%의 성공률로 3점을 미친듯이 퍼부었으나 클리퍼스는 근소한 리드만 허용하면서 잘 버텨냈고 후반에 상대의 슛감이 차갑게 식자 마커스 모리스, 레지 잭슨, 테런스 맨이 타올라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루디 고베어에게 인유어 페이스 덩크로 5차전 쐐기를 박았던 테런스 맨은 6차전에서 레너드의 공백이 생각나지 않는 깜짝 활약을 선보였는데 2쿼터 종료 시점 클리퍼스는 22점을 뒤지고 있었으나 3쿼터부터 맨은 외곽 수비가 약점인 고베어를 바깥으로 끌고 나온 뒤 인사이드를 무너뜨렸고 2년차 선수라고는 믿기 힘든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39점을 맹폭했습니다. 덩달아 조지와 잭슨까지 야투 감각이 살아나 3, 4쿼터에 일방적인 스코어런을 가져가면서 짜릿한 역전승과 함께 창단 51년 만에 첫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게 서부 컴파에서는 피닉스 선즈와 LA 클리퍼스가 맞붙게 되었는데 매 경기가 이변의 연속이었습니다. 선즈의 사령관인 크리스 폴이 코로나 프로토콜로 인해 1, 2차전을 결장할 동안 클리퍼스의 우세가 예상되었으나 1차전에서는 데빈 부커의 40점 폭격, 2차전에서는 폴 조지의 자유투 실패 이후 에이튼의 0.9초 버저비터 덩크로 1점차 드라마틱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고 폴마저 돌아온 3차전에서는 오히려 조지와 잭슨이 50점을 합작했고 베벌리가 부커를 15점으로 꽁꽁 묶어 1승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4차전은 양팀 모두 극심한 야투 난주를 보이며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펼쳐졌으나 자유투를 꾸준히 정립한 피닉스가 84대 80으로 승리를 추가하면서 3승 1패의 결정적인 리드를 잡았는데요. 허나 피닉스에는 이 스코어가 남일 같지 않은 크리스 폴이 있고 클리퍼스에는 이 스코어에서 기적적으로 시리즈를 뒤집고 우승을 차지한 감독이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재밌는 관전 포인트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5차전은 폴 조지가 인생 경기를 펼치면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5차전에서는 주축 센터 주바치마저 결장했으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조지는 3쿼터 레이업을 시작으로 3쿼터가 끝날 때까지 한 차례 야투 실패도 없이 7연속으로 야투 성공을 이어가 20점을 올렸고 10점 차 이상으로 격차를 벌린 클리퍼스는 4쿼터에도 조지와 잭슨의 연속 득점에 힘입어 리드를 지켰습니다. 이날 폴을 날려버리고 3점을 꽂는 명장면을 만든 조지는 40분 출전, 야투율 75%, 41득점이라는 인생 경기로 승리를 만들어냈는데요. 또다시 시리즈 아웃 위기에서 탈출한 LA 클리퍼스가 남은 경기에서도 이 기세를 이어가면서 창단 첫 파이널 진출을 이뤄낼지 아니면 커리어 첫 파이널 무대를 꿈꾸는 크리스 폴의 피닉스 선즈가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고 파이널에 오를지 두 팀의 남은 경기들이 더욱 기대됩니다.